이 글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아마 오늘 밤 자기 자신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솔직히 말할게요. 소개팅이나 매칭 앱에서 자기 연봉을 대화 중에 3번 이상 끼워 넣는 남자 있잖아요. 있어요. 확실히요. 그런 남자일수록 열심히 헬스한 얘기도 하고 어디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가 줄 수 있다는 말도 해요. 그 마음 이해해요. 나도 나를 좋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요, 여자는요 다 보여요. 당신이 어떻게 보이고 싶은지 계산하는 그 순간의 공기가 전부 다 들켜요. 얼굴도 수입도 키도 아니에요. 그런 걸로는 이제 닿지 않아요. 같은 40대, 50대 남성인데도 만날 때마다 또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본인도 왜 자기가 좋아지는지 설명을 못해요. 근데 나는 보여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을 봐왔으니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딱 하나 전부 공통되는 게 있어요. 스펙이 아니에요. 노력도 아니에요. 젊음은 더더욱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오늘 밤 전부 말할게요. 끝까지 함께 해줘요. 요즘 매력적이고 싶어서 노력하는 남성이 정말 많아요. 헬스하고 패션 정리하고 대화법 책 읽고 매칭 앱 프로필을 몇 번이고 다시 쓰고 있어요. 그 노력은 인정해요. 진짜로요.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일수록 잘 안 풀려요.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헛돌고 있어요. 반면에 딱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남자가 어느새 항상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나는 오랫동안 이걸 관찰해왔고 하나만큼은 확신이 있어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순간 사람은 어딘가에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아닌 사람을 연기하려고 해요. 그 거짓이 스며 나와요. 말이 아니라 공기로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예를 들어 헬스를 열심히 하는 남성이 있어요. 헬스 자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근데요, 헬스한 몸을 만날 때마다 보여주고 싶어 하는 남자가 있잖아요. 슬쩍 반팔을 입는다든가 대화 중에 팔을 보여준다든가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혀 자연스럽지 않아요. 여자는 그 계산을 한순간에 읽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 발 물러나요. 입 밖으로는 안 내요. 근데 물러나고 있어요. 다음으로 지식을 뽐내는 남자예요. 이것도 정말 많아요. 일 얘기, 사회 얘기, 경제 얘기를 잘하는 남자는 확실히 지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요. 근데요, 그게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알려주는 거야 라는 분위기가 되는 순간 끝이에요. 그 차이 알겠어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 순수하게 재밌어서 하는 사람과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공기를 내요. 후자와 대화하면 왠지 피곤해져요. 왜냐면요,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대단하시네요라고 반응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 대화가 상대를 위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리고 3번째예요. 이게 제일 질이 나쁜 건데 경청을 연기하는 남자예요.
요즘 경청이 중요하다거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가 인기 있다거나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걸 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치게 공감하는 남자가 늘었어요. 응응, 그렇지 알겠어. 힘들었겠다라고요. 근데요, 그 눈이 전혀 듣고 있지 않아요. 다음에 뭘 말할까 생각하고 있는 눈이에요. 이것도 전부 들켜요. 여자의 감각은 그런 데서 유독 예리해요.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남자가 남느냐고요? 아무것도 연기하지 않는 남자예요. 특별한 걸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자기 감각에 솔직하고 눈앞의 사람에게 순수하게 관심을 가지는 남자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렵다는 걸 나는 알아요. 왜냐면요, 40대, 50대라는 건 오랫동안 회사 안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며 살아온 세대잖아요. 상사의 눈치, 부하의 반응, 거래처의 평가를 계속 신경 써왔어요. 그래서 원래 자기 자신으로 있는다는 감각이 이미 몸에서 빠져 있어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게 지금 연애 장면에서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제일 듣고 싶었던 부분일 거예요. 왠지 좋다고 느껴지는 남자의 정체요. 나는 이걸 오랫동안 생각해 왔어요. 수많은 사람을 보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수십 년에 걸쳐 겨우 언어화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그 정체는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 기운이에요.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겠죠. 좀 더 정성스럽게 말할게요.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물었을 때 바로 답하는 남자와 뭐든 다 좋아요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차이가요, 정말 커요. 뭐든 다 좋아요라는 말은 얼핏 보면 느낌이 좋아요. 맞춰주는 것 같고 함께하기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요, 그 말 뒤에 뭐가 있느냐면요, 자기 욕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먹고 싶은지, 어디에 가고 싶은지, 뭘 보고 싶은지, 뭘 느끼고 싶은지요. 그런 것에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는 사람의 말이에요. 여자는 그걸 순간적으로 감지해요. 이 사람 자기 인생을 제대로 음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요. 답이 없는 남자와 함께 있어도 재밌지 않아요. 어디 갈까 물어도 아무데나 괜찮아요. 뭐 먹을까 물어도 아무거나 괜찮아요. 뭐 하고 싶어 물어도 내가 정해요. 이건 다정함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감각을 오랫동안 무시해온 결과예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만 하고 가족만을 위해 생각하고 자기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생각하는 걸 그만둬버린 남자의 모습이에요. 가혹한 말이지만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럼 반대로 왠지 좋다고 느껴지는 남자는 뭐가 다르냐면요. 첫 번째로 좋아하는 것에 솔직한 남자예요. 이 가게의 이 메뉴가 좋다거나요. 이 영화의 이 장면이 좋다거나요. 이 시간대의 거리 분위기가 좋다거나요. 그런 걸 제대로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그게 고상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편의점 치킨이 최고라든가 일요일 아침에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좋다든가 그런 거면 돼요. 오히려 그런 작고 구체적인 욕망을 가진 남자가 압도적으로 매력이 있어요.
왜냐면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두 번째로 기분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남자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누군가와 있을 때 즐거워 보이는 남자는 많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도 기분이 괜찮은 남자는 사실 적어요. 혼자일 때 뭘 하는지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지내는지요. 거기에 그 사람의 본질이 전부 나와요. 휴일에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뒹굴거리는 남자와 혼자서도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는 남자는요. 겉모습이 같아도 풍기는 공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가 만났을 때 스며나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로요.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에게 진짜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남자예요. 아까 경청을 연기하는 남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진짜 듣는 방식은 뭐냐고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수하게 이 사람 어떤 사람일까 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다음에 뭘 말할까,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 인상일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 상태요. 그냥 눈앞의 사람이 흥미롭다고 느낄 수 있는 상태요. 이게 되는 남자는 대화하는 쪽에서 보면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면 제대로 봐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존재를 받아들여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나도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런 남자에게 약해요. 유명하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외모가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있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는 남자요.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면 왠지 안심이 돼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왠지 좋다의 정체예요. 스펙이 아니에요. 테크닉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살고 있는 기운이에요. 그게 다예요. 좀 따끔한 말 할게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오늘 여기까지 온 의미가 없으니까 할게요. 당신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미가 뭐예요 하면 바로 골프요 독서요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 골프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회사 모임으로 시작해서 어느새 그냥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독서도 자기계발서만 읽으면서 일에 도움이 되는지로 책을 고르고 있지 않아요? 이건 취미가 아니에요. 의무를 취미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궁금했던 건요. 왜 이렇게 많은 남성이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갖는 걸 계속 뒤로 미뤄왔을까 하는 거예요. 아침에 10,000원 전철 타고 회사 가서 눈치 보며 일하고 늦게 퇴근해서 밥 먹고 씻고 자고요. 휴일은 피로를 풀기 위해 뒹굴다가 어느새 월요일이에요. 이걸 몇 년이나 계속해 온 거예요? 20년, 30년. 그 생활 속에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뭘 줬어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대였고,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왔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번 제대로 들어줬으면 해요. 매력이란 건 생활에서 스며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크닉으로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쌓아왔는지, 뭘 사랑하고 뭘 즐기고 어떤 식으로 자기 하루를 보내왔는지요. 그게 전부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하며 살아온 남자의 분위기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제대로 갖고 자기 시간을 제대로 살아온 남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요. 외모가 아니에요. 옷차림도 아니에요. 살아온 시간의 질이 차이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는 게요. 고상한 취미를 가지라거나 예술을 논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식당에서 자기만의 단골 메뉴가 있다거나 매주 기다리는 드라마가 있다거나 산책하면서 항상 들르는 빵집이 있다거나 그런 거면 돼요. 오히려 그런 작고 소박한 쌓임이 사람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묻고 싶은 건요, 그 작은 쌓임이 지금 제대로 있느냐는 거예요. 일 말고 이번 주에 순수하게 즐거웠던 거 하나라도 말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많지 않을까요? 그게 매력 어둠의 정체예요. 근데요,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바꿀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 밤부터, 정말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들어요. 어려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안 들어요. 시간도 거의 안 들어요. 그냥 조금만 자기에게 솔직해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3가지 말할게요. 첫 번째로 오늘 밤 욕망의 재고 조사를 해요. 재고 조사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는데 할 일은 단순해요. 종이든 스마트폰 메모든 상관없어요. 이런 걸 적는 거예요. 정말 먹고 싶은 것 3가지요. 정말 가보고 싶은 곳 3가지요. 정말 해보고 싶은 것 3가지요. 이것만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현실적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든다거나 시간이 없다거나 이제 와서 늦었다거나 그런 건 전부 일단 옆에 놔두는 거예요. 순수하게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적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적으려고 하면 머릿속에 하지만이 나타나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아. 하지만 창피해. 하지만 이제 와서. 그 하지만을 전부 무시하고 적어줬으면 해요. 왜냐면요, 자기 욕망을 제대로 언어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살 수 있으니까요. 욕망에 솔직한 사람은 역시 매력적이에요. 그건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감각을 제대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2번째로 일주일에 한 번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요. 1시간이어도 좋고 반나절이어도 좋아요. 그 시간은 누군가를 위해서도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순수하게 자기가 즐겁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는 시간이에요. 가고 싶었는데 혼자서는 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식당에 혼자 가본다거나요. 쭉 궁금했던 영화를 누구 안 부르고 혼자 보러 간다거나요. 몇 년째 안 갔던 미술관에 슬쩍 들러본다거나요. 혼자 한다는 게 여기서 중요해요.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의 질이 그 사람의 풍요로움에 직결되니까요. 누군가와 있을 때만 즐거워 보이는 남자와 혼자일 때도 자기 시간을 채울 수 있는 남자는 풍기는 공기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혼자 있는 걸 즐길 수 있는 남자는 함께 있어도 이쪽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 여유가 매력이 되는 거예요. 3번째로 다음 대화에서 자기 이야기를 3분 이상 안 하는 연습을 해요. 이거 단순한데 정말 어려워요. 사람은 대화할 때 무의식 중에 자기 이야기로 흘러가요.
상대가 여행 얘기를 하면 나도 저번에 여행 가서라고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상대가 일 고민을 하면 내 경우에는 이랬어라고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 충동을 한번 꾹 참아보는 거예요. 좀 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요. 좀 더 상대를 알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야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라든가 그거 재밌었어라든가요. 그런 말을 의식적으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대가 점점 더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대화가 끝난 뒤에 왠지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 즐겁다고 느끼게 돼요. 당신이 특별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오늘 밤부터 시작해요. 전부 한꺼번에 안 해도 돼요. 하나만이라도 괜찮아요. 욕망을 3개 적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에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에 솔직해진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인생을 조금만 더 제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왠지 저 사람 좋다는 말을 듣고 있을 거예요. 약속할게요. 잠깐요. 조금만 목소리 톤을 낮춰서 말할게요. 지금 이 늦은 밤에 이걸 보고 있는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아마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고 싶어서 이걸 읽기 시작한 게 아닐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요,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괜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에요. 내 인생 이게 맞았나 하고 문득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하고 밤이 되면 조용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돼요? 나는요 그런 밤을 알아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텔레비전만 켜져 있고 밖은 조용하고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뭘 위에 있는지 문득 안 보이는 밤이요. 그런 밤이 인생에는 있어요. 그건 약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한 말을 전부 못해도 돼요. 욕망의 재고 조사도 혼자만의 시간도 듣기 연습도요. 내일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안 해도 돼요. 그것보다 하나만 기억해 줬으면 해요. 당신이 40대든 50대든 누군가에게 호감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요. 그 자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한 거예요. 진짜로 포기한 사람은 이런 글 끝까지 안 읽어요. 읽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매력이 있다거나 호감을 받는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왔지만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거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을 조금만 더 좋아해줬으면 했어요. 자기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자기가 뭘 느끼는지를 제대로 소중히 했으면 했어요. 그게 됐을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왠지 좋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 밤만은 자기 자신을 조금 정성스럽게 대해줘요. 그게 다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요. 오늘 밤 내가 쭉 해온 이야기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매력적인 남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호감받는 기술을 익히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어요. 그게 다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걸 좋다고 말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이 제일 매력적이에요. 특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솔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호감받고 싶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됐더니 자연스럽게 호감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오늘 밤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떠올렸어요? 그걸로 됐어요. 내일 또 회사 가고 또 바빠지고 오늘 밤 들은 거 반쯤 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문득 그러고 보니 그런 말이 있었지 하고 떠올려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요 당신이 걱정돼요. 만난 적도 없으면서 이상하죠. 근데 이 늦은 밤에 이런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준 당신이 왠지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할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거예요. 누군가만을 위해 쓰기엔 너무 아까우니까요. 이제 그만 좀 쉬어요. 잘 자요. 여기까지 읽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자, 이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매력이라는 건 생활에서 스며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서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실제로 봐온 사람들 이야기예요. 이름은 박굴개요. 태호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45이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외모도 딱히 눈에 띄는 편은 아니었어요. 키도 보통이었고 옷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다들 태호 씨랑 있으면 편하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관찰했어요. 태호 씨가 뭘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요.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거짓말을 안 했어요. 맛없는 건 맛없다고 했어요. 물론 상대를 배려하면서요. 재밌는 건 진짜 얼굴 전체로 웃으면서 재밌다고 했어요. 피곤할 때는 솔직하게 오늘 좀 지쳤어라고 말했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못해요. 회사에서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있고요. 맛없는 걸 맛있다고 하고 있고요. 피곤한데 괜찮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수십 년 동안 해왔으면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게 돼요. 태호 씨는 달랐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의 주인이었어요. 누가 시켜서 웃는 게 아니라 웃고 싶을 때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웃음이 진짜였어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의 차이를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말로 설명은 못해도 느껴요. 태호 씨의 웃음에는 계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으면 편했던 거예요. 반대로 민규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48이었고 수입도 좋고 차도 좋고 옷도 잘 입었어요. 근데 소개팅을 나가면 항상 두 번째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좋은 인상을 줬어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깔끔했고 대화도 유창했거든요. 근데 만나고 나서 여자들이 하는 말이 항상 비슷했어요. 뭔가 피곤했다고요? 왜 피곤했을까요? 민규 씨는 대화 중에 자연스러운 척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 끼워 넣었어요. 차 바꿨다는 얘기를 슬쩍 했고요. 최근에 간 고급 식당 이야기를 했고요. 운동으로 몸이 좋아졌다는 말을 했어요. 하나하나는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메시지가 보여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대화 전체에 깔려 있었어요. 여자는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구나라고요. 관심과 인정욕은 완전히 달라요. 관심은 상대를 향해요. 인정욕은 자기를 향해요. 화살표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태호 씨의 화살표는 항상 상대를 향하고 있었어요. 민규 씨의 화살표는 항상 자기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 차이가 전부였어요. 스펙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화살표의 방향 차이였어요. 이걸 좀 더 일상적인 장면으로 설명해 볼게요. 소개팅에서 상대 여성이 요즘 좀 지쳤어요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때 반응이 갈려요. 어떤 남자는 아, 그래요? 저도 요즘 야근이 많아서 힘들어요라고 해요. 이게 나쁜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 대화의 주도권이 자기에게로 넘어와요.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갑자기 이 남자의 야근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다른 남자는 이렇게 해요. 어떤 일 때문에 지친 거예요? 이 한마디가 달라요. 상대에게 공간을 주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는 신호예요. 이게 아까 말한 진짜 관심이에요.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지쳤을까, 뭐가 힘들었을까 하고요. 이 차이는 기술이 아니에요. 마음의 방향이에요. 상대에게 진짜로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상대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지만 신경 쓰면 이 말이 안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건 항상 자기 이야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침묵이에요. 대화에서 침묵을 못 견디는 남자가 많아요. 대화가 잠시 끊기면 불안해져요. 뭔가 말해야 해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안 돼 하고요. 그래서 의미 없는 말로 침묵을 메우려고 해요. 근데요, 침묵이 편한 관계가 진짜 편한 관계예요.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게 진짜 편안함이에요. 태호 씨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화 중에 잠시 말이 끊겨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창밖을 보거나 상대의 표정을 조용히 바라보거나 했어요. 그 여유가 상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뭘 말하든 안 하든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안도감이요. 이게 아까 말한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의 정체예요.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왜 40대, 50대 남성이 특히 이 문제에 빠지기 쉬운지를요. 이 세대의 남성들은 대부분 감정을 표현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남자는 참아야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약함의 표시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슬퍼도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외로워도 참았어요. 수십 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 감정이 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싫은지도 모르겠고, 뭐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 상태요. 이게 아까 말한 뭐든 괜찮아요의 정체예요. 다정함이 아니라 감정의 마비예요. 너무 오래 참아왔더니 뭘 느끼는지 자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슬픈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감정도 느끼지 못하니까요. 자기 슬픔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의 슬픔을 알 수 있겠어요? 자기 기쁨을 모르는 사람이 상대의 기쁨에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감정이 흐르지 않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흐르지 않으면 그 관계에는 온기가 없어요. 기능적인 관계만 남아요. 함께 밥 먹고 함께 걷고 함께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요. 그런 관계에서는 왠지 좋다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태호 씨가 매력적이었던 건 감정이 살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쁠 때 진짜 기뻐했고 슬플 때 진짜 슬퍼했어요. 가끔은 약한 모습도 보여줬어요. 그게 오히려 매력이었어요. 왜냐면 진짜 사람이었으니까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요. 완벽함은 매력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 옆에 있으면 긴장돼요. 나도 완벽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진짜가 될 수 있어요. 가면을 벗을 수 있어요. 그게 편안함이고 그게 매력이에요. 자, 그럼 감정을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거창한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뭘 먹을지 정할 때 진짜로 뭐가 먹고 싶은지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대충 아무거나가 아니라 잠깐 멈추고 지금 내 몸이 뭘 원하고 있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이 당기는지 매콤한 게 먹고 싶은지 아님 달달한 게 땡기는지를요. 이 작은 질문이 감정을 되살리는 첫걸음이에요. 왜냐면 자기 몸의 소리를 듣는 연습이거든요. 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마음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돼요. 또 하나요. 음악을 들어보는 거예요. 요즘 언제 마지막으로 음악을 제대로 들었어요? 이동 중에 틀어놓는 거 말고요. 눈을 감고 이어폰을 끼고 한 곡을 온전히 집중해서 듣는 거요. 그러면 뭔가 느껴져요. 가슴이 찡해지거나 눈물이 나거나 옛날 기억이 떠오르거나요. 그 느낌을 그냥 느끼는 거예요. 분석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되살리는 방법이에요. 감정은 근육이랑 비슷해요. 안 쓰면 약해지고 쓰면 강해져요. 오랫동안 안 써서 약해진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시 살릴 수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요. 그리고 이건 좀 용기가 필요한 건데요. 누군가에게 솔직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작은 솔직함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료에게 오늘 커피가 특히 맛있네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구에게 이번에 같이 놀아서 진짜 재밌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특히 40대, 50대 남성들이요. 부끄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요, 솔직한 감정 표현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솔직하지 못한 게 오히려 문제예요. 이런 작은 솔직함이 쌓이면 당신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딱딱하고 무표정했던 사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그게 보여요.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이 사람 좀 달라졌다 하고요. 이런 변화는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강력해요. 몸은 눈에 보이는 변화지만 분위기는 피부로 느끼는 변화거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외로움에 대해서예요. 40대, 50대 남성의 외로움은 다른 세대와 좀 달라요. 젊을 때의 외로움은 뭔가 치열해요. 왜 나만 혼자지 하면서 답답하고 분하고 그래요. 근데 이 나이대의 외로움은 조용해요. 소리가 없어요. 밤에 혼자 방에 있을 때 스마트폰을 의미 없이 스크롤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요.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내 방과 너무 대조적일 때요. 주말인데 연락할 사람이 딱히 없을 때요. 그때 느끼는 건 슬픔이라기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워요. 이 공허함은 사람을 천천히 마모시켜요. 급격하게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조금씩 달아가게 해요. 의욕이 떨어지고 뭔가 하고 싶은 게 줄어들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지고요. 이 상태에서 소개팅을 나가면 당연히 잘 안 돼요. 공허한 사람의 분위기는 무겁거든요. 본인은 못 느껴도 상대는 느껴요. 이 사람 뭔가 지쳐 보인다 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할게요. 이 공허함은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돼요. 왜냐면 공허함의 원인이 혼자라서가 아니거든요. 자기 인생을 살지 않아서예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려서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에게 의존하게 돼요. 당신이 있어야 외롭지 않아라는 관계는 사랑이 아니에요. 의존이에요. 그리고 의존은 상대를 지치게 해요. 결국 그 관계도 무너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요? 먼저 혼자를 채우는 거예요. 공허함을 누군가로 메우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메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들이 전부 여기로 연결돼요. 좋아하는 것을 찾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기 감정을 되살리고요.
이걸 하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돼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 좋은 관계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필요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니까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필요와 원함은 완전히 달라요. 필요는 결핍에서 나오고 원함은 풍요에서 나와요. 결핍에서 나온 관계는 불안하고 풍요에서 나온 관계는 안정적이에요. 당신이 먼저 풍요로워지면 그에 맞는 관계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자,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실제로 무엇을 보는지를요. 많은 남자가 여자는 돈을 본다, 여자는 외모를 본다, 여자는 키를 본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면이 아예 없다고는 안 해요. 사람이니까 첫인상에서 외적인 조건이 눈에 들어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그건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에요. 그냥 눈에 처음 들어오는 정보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예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봐요. 메뉴를 고를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봐요.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요. 음식이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봐요.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전부 정보예요. 여자에게는요.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남자는 아무리 잘생겨도 끝이에요. 왜냐면 그게 그 사람의 본질이니까요. 나한테는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한테 잘해주는 건 관심이 있을 때뿐이에요. 관심이 식으면 나도 직원처럼 대할 사람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남자는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밴 거잖아요. 그 자연스러움이 매력이에요. 또 메뉴를 고를 때 이게 맛있다던데 같이 먹어볼까요 하는 남자와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괜찮아요 하는 남자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자기 취향이 있고 그걸 공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후자는 아까 말한 자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아주 사소한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리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배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있으라는 얘기예요. 자기 취향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의 취향과 의견과 감각도 존중할 수 있으면 그게 최고예요. 자기가 있으면서 상대도 있게 해주는 사람이요. 이게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나 하나만 주장하는 사람은 독선적이에요. 나 없이 상대만 따르는 사람은 무미건조해요. 둘 다 있어야 해요. 나도 있고 너도 있어야 해요. 이게 건강한 관계의 기본이에요. 자,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다뤄볼게요. 옷차림에 대해서예요. 옷을 잘 입으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패션에 신경 쓰라고요. 물론 깔끔한 차림은 기본이에요. 구겨진 셔츠에 낡은 신발을 신고 나가면 안 돼요.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 문제니까요. 근데요, 옷을 잘 입는 거랑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을 입는 건 달라요. 유행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 체형에 자기 분위기에 자기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40대가 20대처럼 입으면 이상해요.
50대가 갑자기 트렌디해지려고 하면 어색해요. 그 나이에 맞는 멋이 있어요. 깔끔하고 단정하고 자기 색깔이 있는 차림이요. 여기서도 아까 이야기한 원칙이 적용돼요. 자기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남이 좋다고 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다고 느끼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보여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표정과 태도가 그 옷을 살리는 거예요. 같은 옷을 입어도 자신감 있게 입는 사람과 불안하게 입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리고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자기 이야기를 3분 이상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상대가 말한 것에 반응하는 방식이에요. 많은 남자가 대화를 정보 교환이라고 생각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넌 어떤 사람이야를 주고받는 거라고요? 근데 대화는 정보 교환이 아니에요. 감정의 교류예요. 상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을 읽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가 요즘 회사에서 좀 힘들어요라고 했으면요. 이 말 속에는 여러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고, 위로받고 싶을 수도 있고, 그냥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는데요? 하고 묻는 건 정보를 묻는 거예요. 나쁘진 않지만 최선은 아니에요. 많이 지쳤겠다 하고 감정에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읽어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줘요. 이게 연결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감정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런 연결을 경험한 상대는 이 사람이랑 또 만나고 싶다고 느끼게 돼요. 왜냐면 자기 감정을 알아채주는 사람은 드물거든요. 세상이 자기한테 기능을 요구하는데 이 사람만은 감정을 봐주니까요. 그게 특별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기술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상대에게 진짜로 관심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감정을 읽게 돼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기술을 배워도 어색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있느냐요? 그래야 상대의 감정도 읽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감정의 세계에서 살고 있어야 상대의 감정의 세계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말할게요. 실패에 대해서예요. 소개팅이 안 됐다거나 매칭 앱에서 답이 안 온다거나 만났는데 연락이 끊겼다거나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더 스펙을 쌓으려고 해요. 더 운동하고 더 돈 벌고 더 멋있어지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 방향이 틀렸다고요. 실패의 원인은 스펙 부족이 아니에요. 연결의 부재예요. 상대와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스펙을 더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꼬여요. 왜냐면 스펙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걸 보여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또 자기 자랑이 되고 상대는 또 피곤해져요.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방향을 바꿔야 해요. 밖이 아니라 안으로요. 더 멋진 사람이 되려는 게 아니라 더 진짜인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가면을 더 쓰는 게 아니라 가면을 벗는 거예요. 이게 무서울 수 있어요. 가면을 벗으면 초라한 내가 보일까 봐요. 근데요, 가면을 벗은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왜냐면 그게 진짜니까요. 사람은 진짜에 끌려요. 완벽함에 끌리는 게 아니라 진실에 끌려요. 이건 나이에 상관없어요. 20살이든 50살이든 진짜인 사람은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실패에 좌절하지 말고 방향을 바꿔보는 거예요.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솔직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시작되면 결과는 따라와요. 바로는 아니더라도 반드시 따라와요. 자,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사랑과 호감의 차이에 대해서예요. 많은 사람이 호감을 사랑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호감과 사랑은 다른 감정이에요. 호감은 이 사람 괜찮네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호감은 조건에서 올 수도 있어요. 잘생겨서 호감이 가거나 능력이 있어서 호감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은 조건에서 오지 않아요. 사랑은 존재에서 와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좋은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 왠지 좋다가 사랑의 시작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존재로 시작된 감정이요. 그래서 내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스펙을 쌓지 말고 존재를 가꾸라고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매력적이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찾아와요. 존재를 가꾸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전부 말했어요. 자기 욕망에 솔직해지고 자기 감정을 되살리고 자기 시간을 제대로 살고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에 대해서예요. 40대, 50대라서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뭘 바꿔 하고요. 근데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나이가 제일 좋은 시기예요. 왜냐면 이 나이가 되어야 진짜로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20대, 30대는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기 바빠요. 취직하고 돈 벌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요. 그 와중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40대,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요.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이때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뭘 좋아하지 하고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40대에 자기를 찾은 사람의 50대는 빛나요? 50대에 자기를 찾은 사람의 60대는 빛나요?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시작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이건 연애뿐만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달라져요.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은 표정이 달라져요. 걸음걸이가 달라져요.
목소리가 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느껴요. 이 사람 뭔가 달라졌네 하고요. 그 변화가 연애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내가 한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매력은 스펙이 아니라 존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운이요. 그게 매력이에요. 그걸 위해 해야 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자기 욕망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되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진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오늘 밤부터 조금씩 실천하면 돼요.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조금씩이면 돼요.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계가 변해요. 당신의 세계가 변하면 당신 곁에 오는 사람도 변해요. 이건 확실해요. 나는 이걸 수없이 봐왔어요. 자기를 찾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오는 거려.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유지가 안 되는 거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자기를 채우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지키면 괜찮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지만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준 당신이 분명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 마음이 이미 매력이에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요. 오늘 밤 자기 전에 하나만 해요. 눈을 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요. 나는 뭘 좋아하지 하고요. 답이 바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떠요. 또 하루가 시작돼요. 근데 어제와 조금 다른 하루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그 조금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나는 그걸 믿어요. 당신도 믿어줬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요. 당신은 충분해요. 지금 그대로도 충분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두고 와버린 것뿐이에요. 다시 찾으러 가면 돼요. 그 여정이 오늘 밤 시작되는 거예요. 잘 자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줘요.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여기까지예요. 읽어줘서 고마워요. 진심으로요.